안녕하세요. 저는 좀 일찍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26살에 시집 왔네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자격증 시험에 붙어서 그 계열로 취직했어요. 연봉도 또래에 비해 많이 받는 편이라 바로 작은 오피스텔도 매매했네요. 물론 친정아버지 도움이 있긴 했지만요. 당시 저는 지금의 남편과 3년째 사귀고 있었는데 사실 당시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시험에 붙기 전까지요. 남들처럼 4년제 나와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 돈 벌면 되는데 굳이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며 자격증 시험에 몰두하는 게 좀 보기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사귀기만 하는 사이에도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전화도 걸고 선물도 드리며 아양 떠는 문화가 있었는데 저는 사귄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공부 핑계대며 남친 어머니, 즉 지금의 시어머니한테 선물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이고 헤어지면 그만할 사이인데 잘 보여야 하는 이유도 몰랐고요. 그런 제가 무뚝뚝한 여자라며 어머님은 계속 아들더러 헤어지라고 설득하셨나 봐요. 저는 그것도 몰랐네요. 그런데 제가 시험에 붙고 오피스텔이지만 나름 집도 자가로 있으니 어머님이 태세를 변경하셔서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기셨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빨리 해야 한다고 저한테도 전화해 조르시고 집 해주겠다, 차 해주겠다, 애 낳으면 다 키워주겠다 등등 온갖 사탕발림과 가머니설로 저를 꼬드기셨어요. 거기에 넘어갔다기보다는 이런 시어머니라면 평생 고부 갈등도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일이 다정한 분이라면 저도 여타 며느리들처럼 시어머니한테 나쁜 감정 들지 않을 것 같았고요. 연애 전에 만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독이 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가면을 쓰지 않은 시어머니의 참 모습을 봤었으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공무원 명예퇴직하셔서 노후도 보장되어 있고 지금 사시는 집도 대출 하나 끼어 있지 않은 자가 아파트세요. 두 분 다 돈 헛되이 쓰지 않고 근검 절약하시는 분들이고 시부모님 성품도 좋다 느꼈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 느꼈으며 남편이랑도 연애 3년 동안 편안함만 느꼈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그렇게 26살 12월에 결혼을 했어요. 집 하나 해주신다던 시어머니 말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쏙 들어가더군요.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팔려야 집을 해줄 수 있다며 일단 저희 둘 힘으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땅은 시부모님 것도 아니고 시댁 공용 땅이었죠.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대학교도 1년 휴학하고 군대도 다녀왔으니 사회생활이 저보다 늦었어요. 그리고 결혼 당시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고요. 전 이미 자가 오피스텔도 있는 데다 현금도 3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지요. 남편은 당시 1,000만 원 좀 안 되게 모아놨었고요. 그래서 제 오피스텔 팔고 제 돈 남편 돈 합쳐도 모자라 대출도 받으며 신혼집 매매했네요. 제 지분이 9할 이상이었죠. 그래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한다고 하니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더군요.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시작하면 그대로 쭉 가는 거라나? 공동 명의를 해야 한다며 어머님이 나서서 부동산에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표정으로 공평하게 하려면 돈도 반반 해야죠. 이래나 저래나 신혼집에 제 돈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동명의 하는 게 더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삐지셨어요. 저 혼자 어머님을 응대해서 너무 억울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하니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없다며 제 말을 안 믿으려 하길래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통화도 시켜줬네요. 그제야 받아들이고는 얼굴 시뻘개지던 남편. 집을 제가 해가니 가전가구는 남편이 사겠다며 자기 카드로 긁긴 했지만 그거 뭐 같이 갚는 돈 아니겠어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예물 예단은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명품 가방도 하나 사주고 이불도 한 채 해줘야 하고 은수저랑 반상기 대신 식기세척기를 사달라나 별의별 요구를 다 하시더군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얘기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제 남편 데려다 앉히고 이따위로 할 거면 파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딸이 좋다고 하니 시집 보내는 건데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결혼 날짜 다 되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게 친정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날 제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자기가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날 남편이 본가 가서 자기 엄마랑 대판 싸웠다고 하더군요. 저랑 결혼 안 하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테니 자기 앞길 막지 말라고 난리친 탓에 어머님이 기겁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물 예단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님의 간섭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시어머니의 똥 씹은 얼굴을 마주했네요. 저한테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에 예의 갖춰 시댁 방문도 하고 한 달에 2-3번씩 안부 전화도 했어요. 물론 어머님은 거의 단담만 하셨죠. 저한테 앙금이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셔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남편이랑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할 일만 하면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도리는 해야 나중에 할 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마이웨이로 결혼 생활하니 시간이 흘러서인지 어머님도 노여움이 누그러지셨고 결혼 초반보다는 저한테 이런저런 말도 붙이시더군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나았던 걸까요? 애 낳고 결혼 연차 쌓이니 어머님의 망언과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어이없는 건 저희 부부 돈 관리를 어머님이 하려 하시는 것과 제가 친정 챙기는 걸로 자꾸 입대시는 거였어요. 지금은 10년이 훌쩍 넘어서 당시 제 연봉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제가 월 순수익 400만 원 좀 넘게 벌었고 남편은 300만 원 중반이었습니다. 대신 남편은 1년에 2번 정도 성과금이 있었고 그게 1년에 1,000만 원 좀 안 되었어요. 매월 들어오는 월급은 아이 이름으로 적금, 아파트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나가기에 은근히 저희 돈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성과금은 1원 한 장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일하러 가야 했기에 등하원 도우미도 월 150만 원씩 들여서 솔직히 둘이 합쳐 700을 벌어도 여유롭진 않았어요.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서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머님이 저희 남편 성과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결혼하기 전에 남편 총각 시절에 자기가 받은 성과금을 꼬박꼬박 어머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 3번 정도 드리고 결혼을 한 건데 어머님은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한테 성과금 나올 때 안 되었냐 물으셨다는데 남편이 저축통장에 넣었다고 하니 뭔가 기분 나빠하신 것 같더라고요.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시긴 했는데 아이 낳고 난 후에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남편 성과금에 대해 물으시더군요. 우리 정환이가 성과금이 꽤 되지? 걔 결혼 전에 내가 그거 꼬박꼬박 받아다가 관리해주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 지 와이프 주머니에 쏙 들어가네. 그 비꼬는 듯한 말투에 저는 듣자마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 없이 결혼해서 저한테 많이 미안한가 봐요. 저한테 다 주네요. 그런데 어머님, 저도 그거 쓰는 거 아니고 저축하는 거예요. 정환 씨 성과금 받는 날에 저 머리 한 번 한 적 없고 옷 한 번 사 입은 적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아니 누가 뭐라니? 나도 우리 아들 성과금 받아다 내가 쓴 게 아니라 다 관리해주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슬쩍 웃으며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 왜 하나도 안 주셨어요?
관리해 주신 거라면서요. 라고 말하니 어머님 얼굴이 시뻘게 지시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 못하시고 자리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신우에게 이야기하셨나 봐요. 신우는 참고로 저보다 6살이나 어립니다. 좀 되바라져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학 갓 졸업해서 취직도 아직 못한 상황에 부모님께 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저희 집 말도 없이 찾아와서 밥 달라 뭐 달라, 나중에는 장롱 뒤져 제 가방 달라고 조르고요. 신우 말대로 안 쓰는 가방이긴 했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개념이 너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언니, 우리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꼬박꼬박 시댁에 용돈 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명절에만 드린다던데. 그럴 거면 오빠 성과금 다시 엄마 줘요. 그거 원래 우리 엄마 거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이거 상당히 무례한 거 알고 있어요? 돈 관리는 오빠네 부부가 알아서 해요. 어디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요? 아가씨가 우리 집 사정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럼 오빠가 결혼할 때 달랑 1,000만 원 가지고 온 것도 알고 있겠네요? 라고 쏘아붙였더니 신우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면 엄마한테 일러라 하고 끊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인지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셔서는 어떻게 가족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다그치시더군요. 저는 가족 사이니 이 정도로 끝냈지. 남이었으면 머리채 잡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돈을 누구 주네만에 입대는 거냐고 화를 냈더니 어머님이 그래,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우리 아들 돈 관리 다 해주면서 키웠다. 너는 그러면서 결혼할 때 왜 한 푼 안 보태줬냐고 했지만 그거 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그런 거야. 아무렴 나이 30 간 넘은 너랑 60이 다 된 내랑 현명함이 같겠니?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적금 붓는다고 생각하고 이전처럼 꼬박꼬박 상여금을 다시 어머님께 드리라더군요. 저희 손에 있으면 쓰기만 한다면서요. 제가 알아서 한다는데도 곧 죽어도 그놈의 현명함 운운하시길래 제가 어머님, 자꾸 이렇게 저희 일에 간섭하시면 저 남편이랑 싸워요. 그냥 싸우기만 하겠어요? 제가 정환씨 쥐잡듯이 잡겠죠. 어머님 아들 결혼 생활 힘들어지면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현명하시다니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라고 했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저 돌려 말하는 법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저같이 뻗대는 애 처음 봤다며 혀를 끌끌 차고 끊으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도 신우도 다시는 돈 얘기 안 꺼내시더군요. 그리고 어이없는 사건 참 많지만 그중에 제일 싫었던 건 어머님이 제 친정에 질투하는 거였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갈 시간 되면 어머님은 꼭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저희를 안 놔주셨어요. 애가 가기 싫어한다. 소고기 재워놓은 거 저녁에 마저 먹고 가라. 추우니 자고 가라 등 5만 가지 핑계를 대시며 단 한 번도 곱게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칼같이 시댁 하루, 친정 하루 자고 간다며 제가 정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칼같이 똑같이 했으면 친정에 먼저 가는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디 친정 먼저 간 적이 있어요? 항상 시댁 먼저 왔었잖아요. 어머님이 뭐 사놨다, 뭐 해야 한다, 몇 주 전부터 닥달하시는 통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용돈을 얼마씩 드리는지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참고로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이 다가오면 선물 같은 건 잘 안 사고 현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드려요. 친정에도 그렇게 똑같이 드리고요. 시어머니는 그게 싫으신가 봐요. 누구네 집은 며느리가 이번에 50만 원 줬다. 누구네 집은 TV 바꾸라고 100만 원 주더라. 친정에 돈 줘봤자 소용없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저도 똑같이 누구네 시부모님은 명절에 오지 말고 여행 가라고 200만 원 넣어주더라. 누구 시어머니는 가방 사라고 100만 원 주더라.
로 대응했더니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흘리듯이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계속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아가씨는 결혼하면 그 집 사람 다 되겠네요. 어머님 가르침이 깊어서요. 라고 했더니 또 얼굴 새빨개지며 한동안 그 말씀 안 하시더군요. 아무튼 제가 친정에 뭐 하나라도 더 했을까봐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통에 저는 그냥 친정에 관해 일체 이야기 안 하고 입 꾹 다물어요. 친정에 일이 있어 방문하게 돼도 시댁에 절대 말 안 합니다. 친정에 있을 때 전화 오면 안 받아요. 남편한테도 거짓말하라 시키고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인지라 제가 친정 가면 그렇게 대놓고 표정이 똥 씹은 얼굴 되시고 정색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가는 길부터 전화를 하십니다. 잠 밀리니? 아니요, 하나도 안 밀려요. 그러게 자고 가라고 했잖니. 우리 손주 걱정이다. 안 밀린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대화는 거의 이렇고요. 그렇게 친정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하시고 친정집 들어가도 길게는 3시간, 짧게는 10분에 한 번씩 전화를 또 하세요. 좋은 시부모님인 척 친정 부모님 건강하시냐, 좋은 것 대접해드려라 하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전화할 때마다 계속 말씀하세요. 매번 사돈댁 드릴 선물을 사놓고 안 챙겼다고 하시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택배로 보내달라 말씀드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안 보내십니다. 그렇게 선물 얘기도 하시고 또 꿈자리 사나오니 내일 길 새벽에 운전해서 떠나라, 손주가 밥 먹을 때 꼭꼭 씹어먹게 해라 등등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며 그렇게 계속 전화기에 불날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몇 번 안 받지만은 액정에 어머님 이름 뜰 때마다 기분이 아주 최악이에요. 남편한테 짜증내며 당신이 받으라고 소리치면 남편도 당황하며 미안해하고요. 남편이 전화하지 말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머님은 제가 친정, 아들이 처가에 가 있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나서 못 견디시겠나 봐요. 제가 아예 안 받으니까 나중에는 덜 하시긴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한 지 7년 차쯤 되었을까요? 신우가 결혼을 한다더군요. 그것도 본가랑 5시간이나 차 타고 가야 하는 아주 먼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고 하여 어머님이 근심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 친정에는 오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명절에 10시간도 넘게 걸린다던데. 하시며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거랑 정반대라 좀 어이없더군요. 그래도 그때만큼은 저도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위로해드렸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차이구나 싶어 씁쓸해지긴 했지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업보를 신우가 그대로 물려받기라도 한 듯 하더군요. 신우의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 시어머니도 참 별나다 싶긴 했는데 신우 시모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습니다. 신우가 모아둔 돈이 없어 결혼할 때 맨몸으로 가긴 했는데 그걸로 신우의 시모가 엄청 구박했나 보더라고요. 애는 당신이 키워줄 테니 낳자마자 일하러 나가라고. 당신 아들이랑 같이 아파트 대출금 갚아 나가라고 임산부인 신우에게 윽박 질렀다더군요. 그리고 신우 남편은 꼬박꼬박 자기 월급을 신우 시모에게 드린대요. 신우가 일하게 되면 그 월급도 시댁에 보내야 한다더군요. 신우 시모가 엄청 드세서 돈 관리를 본인이 하셔야 직성이 풀리신다네요. 사실 신우가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한 결혼이긴 했는데 그래서 신우네 시댁이 더 제 신우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울면서 시모한테 털어놓으니 시모 속이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돈 해줄 테니 당당하게 굴라며 신우한테 부랴부랴 돈 만들어 3천만 원 보내주신 듯 하더군요. 그걸로 시집살이 모면하겠나요? 얘기 들으니 신우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애 낳고 나서 신우가 본인 친정에 좀 가겠다고 하니 신우네 시댁이 결사반대했다더군요. 어디 출가 외인이 함부로 친정 가려고 했냐면서요. 명절에는 차가 많이 막혀서 운전하는 당신 아들 고생하니 명절 전이나 후에 친정 가라고 했다며
신우가 제 시모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시어머니가 신우 얘기를 하며 눈물 흘리는데 그 얘기 듣고 어머님도 강도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마인드 아니셨냐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능력도 있고 들이받기도 하는 성격이라 어머님께 할 말 다 했지만 신우는 그런 성격도 상황도 못 되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신우와 시모가 안 됐다 싶긴 하면서도 어머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걸 보니 참 꼬습기도 하네요. 차마 어머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신우가 당하네요. 라고 이야기는 못했는데 눈치 없는 신랑이 뭐야, 엄마가 와이프한테 하던 말이랑 행동이랑 똑같네. 라며 저희 신혼 때 성과금 가지고 간섭하시던 것,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싫어하셨던 것, 5만 가지 일로 트집 잡아 저 깎아내리려 하시던 것 등 남편이 농담이랍시고 꺼내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시뻘게 지다 못해 파랗게 되시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목소리로 제 남편에게 화내시더군요. 그렇게 아들아들 거리시는 분이 크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 뭔가 깨닫긴 하셨는지 저한테 확실히 덜 하세요. 말씀도 줄어들고 행동도 좀 조심하시더군요. 신우는 여전히 시집살이 당하는 중 같지만요. 사이다 같으면서도 참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내심 신우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 친정언니는 전문대 나와 21살 때부터 열심히 일해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26살 때 아이의 원룸을 매매하더니 시세 차익 내서 팔고 경기도에 있는 또 18평대 아파트를 하나 매매하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엄청 뛰어서 8천만 원 주고 산 게 2억 가까이 되었고 그거 다시 팔고 언니 돈 보태 나이 30살 초반에 경기도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형부랑 성실하게 돈 벌어 아파트 하나 더 샀고요. 그래서 집이 2채예요. 남들 다 노는 나이에 코피 흘려가며 일한 언니였고 제가 정말 존경해요. 아이들, 형부, 양가 부모님한테 참 잘하고 성격이 쿨해. 저한테도 소고기 턱턱 사주고 저 결혼할 때는 1,000만 원이나 해준 고맙고 또 고마운 제 언니입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언니 똑 부러진 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언니로부터 축의금을 1,000만 원이나 받은 것에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셨거든요. 언니 연봉이나 재산 같은 건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언니 지금 사는 집도 30평대 고급 자가 아파트이고 언니 명의로 또 경기도에 32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언니네 부부가 자영업으로 맨 땅에 헤딩하며 자수성가한 타입이라 그런지 시어머니가 참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누이도 비슷한 계열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누는 잘 안 되었죠. 그 누구보다 영업시간을 성실히 지켜야 할 자영업인데 친구 만난다고 문 닫고 머리 좀 아프다고 문 닫고 주말은 놀아야 한다고 문 닫던 사람이에요. 딱히 운영도 잘 하지 못했고 실력도 별로인 터라 고객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받았었지요. 결국 빚만 6천 정도 진 상태로 폐업을 했고 그 이후로도 작게 몇 번 재기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가게를 2번 냈는데 다 말아먹더라고요. 저희가 오픈할 때마다 없는 살림에 쌈짓도 꺼내요. 100만 원씩 주고 화분도 큰 거 하나씩 보내며 응원도 해줬었는데요. 그리고는 작은 회사 들어가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 말로는 자기는 남의 밑에서 일 못하는데 아이 학원비 때문에 잠깐 다니는 거라며 나중에 꼭 다시 가게 할 거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이제 그만 가게 차리고 직장이나 다니라고 잔소리했지만 신우는 들은 척 만 척 하더군요.
저는 대학교 4년제 나와 4년 동안 고시원 틀어박혀서 공시 공부했고 20대 후반에 공무원 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이고요. 둘 다 졸업하고 공부만 하느라 모은 돈도 거의 없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닥 기댈 만한 상황은 아니라 아예 돈 한 푼 지원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 마음먹어서 15평 빌라에서 신혼생활 했네요. 지금은 20평대 자가 아파트 살면서 성실히 대출 갚고 있고요. 신우가 저랑 동갑이라 그런지 어머님이 특히 저랑 신우를 내심 비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무원이 한방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자리 잡았지만 신우는 남편이랑 본가 돈만 까먹고 이렇다 할 자리를 잡지 못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에 어머님은 제가 신우랑 마주치지 못하게 시간과 날짜 관리 철저히 하셨고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저희든 신혼애든 빨리 나가라고 등 떠미셨던 분이에요. 신우가 기 죽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난 척이라도 했음 모르겠는데 전 그냥 월급 쥐꼬리만큼 받는 공무원일 뿐이라 제 직업에 프라이드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딸 자식이 못내 짠하다 못해 제가 얄미워 보이시는 건지 저희 부부 앞에서 공무원은 나란 일이나 하는 개미들이라며 진짜 돈 잘 버는 건 이래나 저래나 자영업이라며 저희를 깎아내리셨어요. 그리고 신우가 몇 번 사업 실패를 했지만 그게 다 양분이 될 거라며 저더러 신우 괜히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신우를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신우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인사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쥐똥만한 목소리로 대답하던 신우인데요. 그리고 제가 옷이라도 새로 사서 입고 오면 어머님은 어머, 옷 샀니? 넌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이런 색이 안 어울리는데 네 신우가 얼굴이 하얘서 이런 색이 잘 어울리지 라며 저를 무안하게 하시거나 너같이 팔뚝 통통한 애들은 목티 입으면 안 된다. 네 신우처럼 얄쌍한 애들이나 입으면 잘 어울리겠는데 라며 굳이 저를 깎아내리시곤 했죠. 제가 생각하기엔 어머님의 자격지심 혹은 열등감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 가기도 싫고 안부 전화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거의 안 하고 그러며 몇 년 살았더니 어머님은 제가 일로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건도 많고 해서 제가 시댁 식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1년 전쯤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가 가족들 몰래 또 회사를 관두고 집 담보 대출로 가게를 차린 거였어요. 그런데 겁없이 인테리어를 8천이나 들였다는데 정작 장사는 잘 안 된 거죠. 6개월 동안 가게 월세를 계속 대출로 막고 있었고 결국 본인 친정인 제 시부모님께 SOS를 친 거였더라고요. 얘기 들으니 신우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돈도 없으면서 자꾸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 게 어쩌면 사업 중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남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래도 가족이니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자며 저희 부부더러 급한 불 좀 끌 수 있게 2천만 원만 해줄 수 있냐 물으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에서 노후자금 할 것도 모자란데 땅 팔고 뭐 팔아 자꾸 신우 도와주니 신우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도 말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듣고 그저 저희가 너무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절대 도와주기 싫다고 해서 저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실망이다. 니들도 어려워지면 우리가 다 도와줄 텐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 어쩜 그리 인정머리가 없니? 라며 원망하셨네요. 저희도 나름 신우한테 가전제품도 사주고 시조카들한테 겨울 패딩도 몇 번이나 사줬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준 돈이 800만 원은 되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 거절하니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1년 만에 가게를 다시 내놨고 그 실패로 7천만 원 정도의 빚을 또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잘 안 돼요. 이사도 가야 했고요. 신혼에 시댁 쪽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알아보던데 거기가 마침 저희 친정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저에게 다신 연락 안 할 것처럼 냉하게 굴더니 다시 연락하시더군요. 세아가, 너 친정언니네 아파트가 있다는 곳이 무슨 동이니? 네 신우가 내후년에 거기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 아, 네. 주연동이에요. 아파트 단지 많은 곳이요. 그래? 거기가 택지 지구랬나? 우리 외손주가 어려서 학교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동네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놈의 돈이 모자라서 걱정이야. 내가 좀 해주면 좋으련만 우리도 이제 돈이 없고.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돈 없다는 하소연을 또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말씀엔 저도 늘 대응하는 말이 그러게요. 저희도 돈이 없네요. 공무원들이라 월급도 적고 애들한테 다 나갔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공무원 월급 적은 거. 라고 앵무새처럼 말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좀 힘 좀 써주지 않겠니? 네 친정언니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면서 거기에 네 신우 좀 들어가 살게 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뒷목에서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네? 신우를 거기 그냥 살게 하자고요? 어머님, 아무리 가족 사이여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사돈지간인데 어떡해. 아니, 우리가 무슨 공짜로 살겠냐? 당연히 돈 주지.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돈 줄 거라는 말을 반복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요즘 전세로 장난치는 업자들도 많은데 안 그래도 시련 많이 겪은 신우가 또 돈으로 힘들어지면 이제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금전적으로 안심이 되는 제 친정언니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하셨어요. 뭐 신우 사정도 딱하기는 하지만서도 어쩐지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시세대로 준다고는 하지만 만약 시세가 올라서 전세금을 더 달라고 연락하면 그것도 괜히 언니 입장에서 뻘쭘할 거고 또 계약 연장할 때 언니가 제 신우에게 나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지금 세입자가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언니가 안 내켜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기분이 나쁘신 듯 알겠다며 전화를 탁 끊으시더군요. 전화 끊고 어쩐지 짜증이 나서 언니와 수다를 떨 요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한테 이야기하며 제가 콧방귀를 뀌었더니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세입자 6개월 뒤에 나가. 그런데 이쪽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세입자가 안 구해진대. 나는 뭐 네 신호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리고 공과 사 구분할 줄은 알지. 난 필요한 말은 딱 부러지게 하는 편이야. 그러니 네 신호더러 괜찮으면 계약하자고 해. 내가 동호수 알려줄 테니. 언니는 늘 쿨한 사람이라 그런지 제 이야기에 흔쾌히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돈적으로 잘못되면 고소하면 된다고도 했고요. 아무튼 언니도 이래저래 세입자가 아쉬운 상황이라 하여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전화하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 하니 저더러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어머님과 얼굴 보고 언니 집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가 상관없다네요. 현 세입자도 나간다고 해서 한 달 뒤부터 집 보러 가도 될 것 같아요. 동호수 알려드릴 테니 다음 달에 보러 갔다 오세요. 너무 잘됐다. 역시 니네 언니는 참 사람이 되셨다니까. 내가 상견례 때 알아봤어. 사람 됨됨이가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어머님은 기분이 좋은지 제 언니 칭찬을 하며 웃으셨습니다. 네, 아가씨 전세 대출 받으셔야 하죠? 얼마나 받으셔야 해요?
지금 언니 집이 시세대로라면 3억 초반인데 제 시댁 식구들이라 3천만 원 정도는 빼준다고 하네요. 대신 도배랑 장판 바꿀 거면 아가씨가 하셔야 하고요. 제가 언니에게 들은 조건을 어머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님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세가 3억 초반이라고? 그렇게나 비싸니? 네, 거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언니도 그냥 팔아버릴까 하다가 전세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고요. 3억이나 우리는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3천을 빼주면 얼마를 줘야 하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차가워진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2억 8천 정도로 언니가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신혼집도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출도 잔뜩 껴있는 거 모르냐? 네 신우가 돈이 어딨다고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끌어와. 어머님, 다 알아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길래 알아봐드린 것 뿐이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참 사람 사정 안 봐준다. 니네 언니도 그래. 어떻게 가족끼리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그걸 다 받으려고 하신다니? 네? 다 받는 게 아니라 3천이나 빼준다잖아요. 저희 언니랑 제가 왜 너무한데요? 저 정말 당황스러워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대꾸하자 어머님이 네 신호 사정 어려운 거 알면 네가 네 언니한테 잘 좀 얘기해서 어떻게 좀 좋게 들어가게 해줘야지. 라며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헛웃음을 치며 네? 설마 저희 언니 집에 공짜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언니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하는데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며 누가 공짜로 들어간대? 아니 3천 빼주는 것 가지고 네 신우가 어디 거길 들어가겠니? 당장 돈 1억도 없는데 그냥 성의껏 몇천 정도만 받아주면 그만이지. 그럼 니네 언니는 사돈 가지고 돈 장사 하려고 했다는 거야? 사람 좋다고 한 거 취소다 취소! 라며 소리를 치시고는 저더러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몇 천이요? 전세 시세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몇 천 주고 들어가려 하셨다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돈 걸린 일인데 제대로 하셔야죠. 저희 언니도 이익 포기하고 3천 덜 받겠다고 한 건데 어머님 참 너무하시네요. 저희 언니가 사람 좋은 게 아니면 어머님은요? 그거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필터링 하지 않고 말해버렸어요. 제가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하자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며 뒤로 넘어갈 듯 난리치시더군요. 그날리에 아버님까지 뒤늦게 끼어들어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고 제가 자초지종 이야기하자 어머님만 타박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억울하다며 급기야 우셨고요. 그리고는 오만 쌍욕을 하면서 제가 싸가지가 없네. 두 자매가 돈독이 올라서 미쳐버렸네. 뭐네 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간 게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며느리의 친정언니 집에 거저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어머님이 하도 당당하게 거길 들어가고 싶다고 하길래 어머님이 숨겨둔 땅이라도 있나 했어요. 저희에게 안 주셔도 되니 신호일로 저희에게 불똥만 안 튀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믿고 계신 건 미지의 땅이 아니라 바로 제 언니였더라고요. 사돈이 왜 가족입니까? 그것도 제 언니가요. 저는 길길이 날뛰는 어머님에게 저 싸가지 없는 것도 맞고 돈뚝 어른 것도 맞으니 보기 싫으면 이제 연락도 않고 시댁도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도둑놈이라고 할 수가 있냐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바로 시댁 뛰쳐나와 시동 걸고 집으로 왔고요. 뒤늦게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것이 사이드 미러로 보였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며 문자며 엄청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한 달쯤 넘었을까? 어머님이 문자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어른 사관이 받아들였습니다만 껄끄러워 당분간 아들이랑 손주만 시댁에 보낸다고 하고 그 이후로 일절 시댁이랑 왕래 없습니다. 신우가 뒤늦게 이야기 듣고는 어머님께 화냈다고 하더군요. 말이 3천이지 제 언니에게 조금 더 살살기면 8천 정도 깎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했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긴 괜찮은데 제가 걱정이라더군요. 제 시댁이 상식적이지 않은 건 알았지만 도가 지나치다면서요. 그리고는 막 웃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도둑놈이라고 한 게 너무 웃기면서도 시원하다고요. 언니 때문에 저도 웃었네요. 아무튼 저는 시댁의 정이 탈탈 털렸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신우든 시부모님이든 이제 필요 이상으로 돈 해주지 말라고요. 남편도 느낀 바가 많은지 알아서 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가 본가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냉정한 타입이에요. 부모님이 여동생에게 많이 퍼준 것 알고 있고 그래서인지 선 긋더라고요. 여동생에게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효도는 자기한테 바라지 말라고도 말했다네요. 아버님도 수긍하셨고요. 이제 뭐 알아서 하겠죠. 신우는 본인 시댁으로 합가할 것 같고요. 물론 울고 불고 하겠죠. 신우도 자기 시댁 싫어하거든요. 돈이 없으니 별 수 있나요? 어머님만 눈물로 안타까워 하시겠지요. 이제 신우도 멀리 가고 아들 며느리랑도 싸워 멀어지니 어머님은 그 새치혀 때문에 외로워지실 일만 남았네요. 아무튼 제가 시어머니한테 도둑놈이라고 한 게 잘못한 건가요?